열심히네요, 김 선배. 잘 돼요? 다 끝나가. 에러 있나 확인 중이야. 미선 씨네 팀은 어때? 우린 아직 멀었어요. 엊그제 새 프로젝트 들어간 거려. 부러워요, 선배님들. 우린 언제 업데이트 프로그램 맡아서 내 작품 한번 해보죠? 정말입니다, 선배님. 입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선배님들 뒤치다거리만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텐데 뭐. 김 선배 좀 쉬어가면서 해요. 난 안 돼. 이거 빨리 끝내놓고 은철이 학교로 가봐야 되거든. 3시부터 은철이네 반에서 학예를 한대. 이제 끝났어. 자, 이제 그럼 프린트. 축하해요. 오늘은 좋은 엄마 노릇 좀 하겠네요. 어쩌다 그런 날도 있어야지 그럼. 경혜 씨, 네? 내가 프린트 시켜놨으니까 체크리스트 나오거든. 다시 한번 봐. 에러 없나? 네. 단말기는 내가 확인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잘 봐. 김성진 씨, 이상 없으면 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난 오늘까지 완료하기로 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막 끝냈어요. 박경혜 씨가 보고서 올릴 거예요. 수고했어요. 전 그럼 퇴근해도 되죠? 퇴근이라뇨? 퇴근 시간 아직 멀었잖아요. 이 과장님은 입사 동기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 며칠 동안 야근해가며 일했는데 일 끝낸 날 조금 일찍 퇴근하는 건 묵계잖아요. 부장이 대기하래. 프로젝트가 또 넘어올 모양이야. 나도 피곤해. 여보세요? 오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여보, 저예요. 당신 지금 시간 좀 있어요? 그건 갑자기 왜? 그게 오늘이었나? 어이. 그런데 그래서 나보고 가라고? 아니 시간보다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올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면 웃음거리밖에 더 돼. 이봐, 남자가 어떻게 거길 가? 어떻게 하긴 할 수 없지 뭘. 너무 걱정하지 마.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나? 그래, 집에 가서 잘 설명해주면 되잖아. 글쎄 안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가? 그래, 그럼 끊어. 화장 다 지워지겠어요. 일주일 전부터 은철이랑 약속한 거란 말이야. 꼭 하겠다고. 회사에 한 번 더 잘 얘기해보지 그래요? 그런 소리 마. 말해봐야 공연히 결혼한 여자 어쩌고 하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 남편은요? 바쁘대요? 그런 데 가면은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나 봐. 남자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요? 남자들 다 그래요. 우리 그이도 내가 임신해서 힘들게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은철이 학교 입학시키던 날 한 번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어. 몸 소풍이니 운동이니 잠어이니 한 번도. 아이들이야 크면 다 이해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남자들이라고요. 그래도 김 선배는 나에 비하면 조건이 좋은 거예요. 남편이 적어도 그만두라 소리는 안 하고 이해해주는 편이니까. 이해만 하면 뭘 해. 도와주질 않는데. 은철이가 기다릴 텐데. 우리들은 1학년 어서 배우자 학교 나간 친구들아 같이 배우자 우리들은 1학년 어서 배우자 학교 나간 친구들아 같이 배우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이번에 우리 팀에게 떨어진 프로젝트는 급여 시스템 보완입니다. 방금 전에 타결된 임금 협상에 의해서 평균 인상률은 20%, 인상 시기는 8월 달부터입니다. 그럼 8월 월급 전까지 완성시켜야겠군요. 여유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사항은 이번부터 급포별 상박 하우 책정을 한다는 겁니다. 급포가 높을수록 인상률은 낮게, 낮을수록 높게. 기존의 남녀 차별임금제는요? 차별임금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요? 몰라서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는 애초부터 다르게 책정되는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그래요? 김성진 씨가 나보다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아니 뭐 지금이야 같은 일을 한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 문제만 해도 그래요. 왜 여자한테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승진이, 연순이, 교육이니, 번번이 빼고 똑같이 입사해서 남자들 과장되고 부장되는데 여자는 끝까지 평사원이라니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요. 안 그래요, 김 선배님? 박경희 씨, 그런 거 따지려거든 사장실이란 노조로 가봐요. 김종옥 씨는 기존 급여 시스템부터 검토해봐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김종옥 씨 갖다 주고 잘 서포트하도록. 이상.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까 일로 여태 화난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요. 아유 오랜만에 오시네요. 더우시죠? 아이고 덥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원. 나 냉수 한 사발 좀. 네 그러세요. 그래. 아이고. 애들은 은영이요? 아가방에 갔고요. 은철이는 학교에서 아직 안 왔어요. 아유 학교 파할 시간 됐는데. 애미도 없는 집에 어린 것이 일찍 들어오고 싶겠나? 어디서 놀다 오는 게지. 저건 뭐예요 할머니? 미식가루세. 직장 다닌다고 이런 거 해먹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을 테고 큰애네가 했길래 조금 가져왔네. 에휴 할머니도 참. 이 며느린 그래도 돈 벌어오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여자가 나가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아이고 은철이 왔나 봐요. 이거 내가 나가지. 야야, 저 은철이냐? 응?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니 이젠 할머니하고도 인사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잔뜩 골이 났어? 너 누구랑 싸웠구나? 응?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몰라. 아이고 말을 해야 할미가 알지. 왜 그래 은철아? 어서. 할머니. 은철아. 할머니.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린 것이 이렇게 마음이 상했나 그래? 그래 내 새끼 그래. 자, 그럼 잘 가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했어요. 내일 봬요. 예, 얼른 안녕. 가세요. 예. 어쩌다 한 번씩 와도 이런 꼴을 보니 평소 네가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안 봐도 훤하다. 죄송합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서럽게 울겠냐?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애비가 벌이를 못하냐? 누가 널더러 돈 벌어오라고 등을 떠미냐? 도대체 왜 그놈의 회사인지 뭔지는 그에 다니는지 난 통 모르겠다. 자고로 남자 돈은 주머니 돈, 여자 돈은 선반 돈이라고 했다. 여자가 나가서 벌면 얼마나 벌 것이며 벌어봐야 그게 다 헛거다 헛거. 돈 때문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여자가 살림 잘하고 자식 잘 키워내면은 그게 사는 보람인 게지 뭘 더 바래? 자식 뒷전을 공연히 나다녀 봐야 좋은 일 하나 없다. 애들이란 그저 지 애미 본보며 태반을 배우는 법인데 이건 허구한 날 해 뜨면 나가서 해 떨어지면 들어오니 누굴 보고 뭘 배우겠냐? 저 어린 것들 이 사람 저 사람 남의 손 타게 하면서까지 꼭 그렇게 다녀야 되겠냐? 그게 애미가 할 도리야 어디? 아이고, 애들한테도 이 모양인데 아범한테 오죽하려고.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싫어하고 바깥일이 잘 되는 법인데 이건 원 때가 됐다고 보약 한 번 제대로 챙겨 먹이는 걸 못 봤으니 그야 어머님은 아 네가 안 하니까 내가 챙기는 게지. 관두자. 네 입에서 그만 다니겠다는 말 나오기 바라는 내가 노망이지. 벌써 가시게요, 어머니. 아이고 한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이런 더운 여름에 이 한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이런 음식이 사람 몸에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어? 우리네는 그저 간식 하나라도 손으로 직접 빚어서 떡해 먹이고 분대적 붙어 먹였다. 그렇게 자식 키웠어. 이건 도대체 남편 귀하고 자식 귀한 줄 알고나 있는지 원. 저녁 진지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 내일이 제사인 거 알고 있지? 애들 데리고 일찌감치 와. 예, 퇴근하는 대로 갈게요, 어머니. 나올 거 없어. 어서 들어가서 애들 저녁 먹여. 나도 그만 가봐야지. 그러세요. 내일 8시까지 늦지 않게 오시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해? 어서 그쳐, 어? 또 그쳐 빨리. 엄마 가지마. 은영아, 은영이 이러면 나쁜 아이다. 아니야. 회사 다니는 엄마 나쁜 엄마야. 가지마. 가지마. 아이, 재훈아 이리 와. 응? 엄마 빨리 가야지. 은영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아유 어서 가세요. 아유 빨리 가세요. 은영아.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유 어서 가세요. 시간 없어요. 엄마 일찍 올 거야. 해 그만 울어.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유 야. 아유 은영아 울지 말고 아줌마한테 아이고 울지 말고 은영아 아줌마한테 놀자. 어여가 아이고 은영아 울지 말고 아이고 은철아, 어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랑 말 안 할 거야? 자,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인철아. 얼른. 엄마 정말 용서 안 해줄 거니? 당신 통버스 놓치겠어. 퇴근하는 대로 애들 데리고 큰 집으로 와요. 나도 일 끝나는 대로 갈 테니까요. 그래, 알았어. 정말 많이 화났나 보구나, 은철이. 아빠하고도 말 안 할 거야? 다른 애들 엄마는 다 왔단 말이에요. 엄마는 회사 때문에 못 갔잖아. 엄마도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데 그래. 아픈 바보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회사 다니지 말라면 되잖아요. 인사과에서 받아온 자료 여기 있습니다. 거기 둬요. 그리고 이거 빨리 보고 달라던데요. 자기네도 봐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거 한복 복사해 놓고 갖다 주세요. 네, 그러죠. 박경희 씨, 이거 카피 좀 해줘. 에? 아니 왜 나한테 카페 시켜요? 아니 그럼 누가 시킵니까? 손가락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것도 직접 못해요? 아주 기가 막혀서.
아,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래요? 좀 부탁해요. 김성진 씨야말로 정말 왜 이래요? 직접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남자가 어떻게 카피를 합니까? 뭐라고요? 이거 한 분만 하면 돼요. 이봐요, 김성진 씨, 김성진, 김성진. 뭐 저런 게 다 있어? 여보세요? 언니. 어디에요? 그럼 사무실로 올라와요. 언니 꼭. 알았어요. 내려갈게요. 어서 와. 여기까지 와서는 왜 번번이 지하로 불러내려? 사무실로 올라오지 않고. 그만둔 지 벌써 5년째야. 올라가면 뭐래? 낯설기만 하지. 대학원 공부 잘 돼? 전공을 여성학 쪽으로 바꿔서 따라가기 힘들지? 아니야. 오히려 전공을 바꾸길 잘했어. 여성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 그리고 이제까진 몰랐던 여자들의 위치랄까? 지위 같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지만 쉽진 않아. 언니도 참 극성이요. 뭐? 기왕에 직장 그만두고 집안에 들어앉기로 작정했으면 얌전히 살림이나 하지. 뒤늦게 무슨 공부는. 그런 소리 말아 너? 넌 내가 텅 빈 집안에서 멍하니 늙어가야 좋겠니? 이제 겨우 40인데. 왜 애들 있잖아. 그 때문에 직장도 그만둔 거고. 애들 그래 있지. 하지만 이제 다 크고 나니까 난 뒷전이야. 나 없으면 어려선 무슨 큰일이라도 저지를 듯이 그러더니만 지금은 제 일들 바쁘고 자기 기반들 잡아가고. 난 그동안 뭘 했나 싶어져. 날 확인할 길이 없어. 껍데기뿐이야. 이게 아니지 싶어 나가보면 이미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직장을 그만뒀나 싶어. 넌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그만두지 마.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만두기는 새삼스럽게 10년도 넘게 해온 일인걸. 난 집에서 살림만 할 자신도 없고 또 그럴 것 같으면 대학 다니는 게 너무 아깝잖아. 이 일 덕분에 뭔가 해내는 것 같고. 좋아 난. 힘들어서 그렇지. 세상에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참, 너한테 부탁 하나 하자. 이거 좀 사무실에 뿌려줘. 레포트 준비하는 건데 기혼 여성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의식 조사서야. 남자 여자 기혼 미혼 가리지 말고 골고루 좀 돌려줘. 이거 바쁜 건 아니지? 응. 내가 요즘은 좀 바쁘고 이번 일 끝나는 대로 갖다 줄게. 아, 그래. 되는 대로 전화해. 근데 요즘 회사 일이 바빠? 회사 일도 그렇지만 집안일이 좀. 오늘도 시아버님 제사야. 그럼 눈총 맞지 말고 빨리빨리 가. 마음대로 되나 뭐. 네, 70년 가까이 살았지만 여자가 밖으로 나돌아서 잘 되는 집안 못 봤다.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언니.
아, 요즘엔 일부러 직장 있는 여자를 골라서 장가드는 시대인걸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자식이 부모정으로 크는 이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들어앉혀.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너희들 일이라 이거냐? 아니, 오늘만 해도 그렇지. 시집간 딸까지 일찌감치 와서 돕고 있는데 여태 오지도 않고 너 형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저 왔어요, 형님. 어머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아, 예. 오셨어요? 좀 그럼 어머니 화나셨어. 아, 오늘 같은 날 조텔에서 일찍 오면 좋잖아. 나도 회사에서 일찍 빠져나왔는데. 그러려고 했는데요. 오후 내내 회의를 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있어야죠. 애들은요? 아, 저쪽 밭에서 놀다 일찍 잠들었어. 들어가 계세요. 죄송해요, 아가씨. 형님, 죄송해요. 일찍 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알면 됐어. 일이나 빨리 좀 도와줘. 예,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데 보태세요. 이런 거 주는 건 좋지만 제 할 일은 해야지. 아무리 직장에 다니기로 했으니 오늘 하루 일찍 뭐다 그래? 죄송해요. 그러고 서 있지 말고 빨리 이거나 좀 다듬어. 예. 탕도 끓여야지. 아주 할 일이 많어. 응? 나나 그렇게나 언니보다 못나고 못 배워서 부흥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대학까지 다 배웠지만 어떻게 해요? 여자가 한번 시집을 갔으면 그 집에 맞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도 곱게 자라 시집을 왔지만은 난 그동안 내 마음대로 한 번도 못하고 살았어. 근데 동서를 보면은 참 내가 어이없을 때가 다 있으니 어머님 보시기엔 오죽하시겠어? 여자가 혼자 잘나면 뭐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소리 안 나게 살 줄 알아야지. 어머님. 더운 음식들도 들여오기 시작할까요, 어머님? 지금이 몇 시냐? 10시 반이에요. 천천히 하자. 제사는 자정에 올리는 거다. 아유, 아직 1시간도 더 남았는데 그냥 지금 올려요, 엄마. 요 집엔요 다른 집에도 다 일찍 올려요. 그래요, 어머님. 내일 아침 이도 일찍 출근해야 되고 저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법도가 있는 법인데 넌 시아버지 제사보다도 회사 출근이 그렇게 중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여자가 결혼해서 직장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출근 우는이야? 제사상 앞에 놓고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다 너처럼 그러냐? 도대체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너 아버지 제사상 앞에 모셔놓고 부끄럽지도 않아? 안쓰람 단석 하나 변변히 못하고 이게 무슨 회개한 짓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미안해요.
앞으로 행동 조심하고 어머니한테 신경 좀 써, 당신. 아빠는 바보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회사 다니지 말라면 되잖아요. 엄마. 아유 참. 엄마 출근해야지. 옷 다 구겨지겠다. 내려와 절로 가. 싫어. 아이고 참. 아줌마는 왜 여기 안 오는 거야? 8시가 넘었는데. 여보, 당신 빨리 옷 갈아입어요. 늦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켜? 출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엄마, 참외 하나 주세요. 아직 금방 먹고 왜? 선생님이 가져오래요. 무슨 시간 쓴다고. 냉장고에서 네가 꺼내가. 은영아, 내려. 엄마 화장실 가야 돼. 싫어. 아유 여기 있어. 엄마 금방 나올게. 싫어. 아유, 알았어. 들어와 빨리. 엄마, 참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 과일 박스 안에 있잖아. 없다니까요. 아, 여보, 나 와 있었어. 어디 있어? 좀 찾아 입어요. 노 안에 있잖아요. 잘 찾아보지도 않고. 엄마, 과일이 하나도 없네. 고봐요, 이제 어떡해요. 그렇게 준비물을 아침에 챙겨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지. 엄마가 사다 놓지. 언제 미리 얘기를 해요? 엄마 맨날 바쁜데.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따가 내가 나가다가 사줄게. 비켜봐. 아이고 전화 좀 받아 전화. 예 여보세요? 엄마 아줌마. 난데 미안해서 어쩌지? 왜요? 못 가겠어 오늘. 열이 펄펄 나고 몸이 천근이야. 감기 몸살인가 봐. 아 갑자기 못 오신다면 나는 어떡해요? 아줌마 내일은 내일이고 당장이 문제잖아요. 알았어요. 아유, 얘 은영아 제발. 아이고 저로 좀 가. 아유, 어떡해요 뭐. 어떡하게 뭐 내가 알아. 하필이면 왜 오늘. 아이, 시간 없어. 어떻게 좀 해봐. 어머님한테 난 전화 못해요. 어제도 그러고 나왔는데. 아, 당신이 하루 결근해. 그럼 되잖아. 그럴 수가 없어요. 일도 잔뜩 밀려있는데. 어떡해. 여보, 당신이 좀 해요 어머님한테. 아이, 살고 어머니 승리 몰라서 그래? 난 정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엄마 울지 마. 난이 날 이때까지 자식들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나 하고 싶은 거 한 번을 제대로 못 해봤다. 그런데 넌 꼭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구나.
내 곧 가마.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니 그리 알아라. 김정욱 씨, 로직 차트 어떻게 됐어? 하는 중이에요. 어차피 하는 일 빨리빨리 좀 합시다 우리. 네. 이 과장님은 부하 직원이 무슨 소새끼인 줄 아세요? 고삐만 당기면 자갈밭도 단숨에 갈아내는. 사표 쓴 마당이라고 말 막 해도 되는 거야? 미선 씨, 갑자기 왜? 유능한 프로그래머, 아내, 엄마, 며느리. 이젠 더 이상 그거 한꺼번에 다 못하겠어요. 역시 결혼한 여자는 가정의 직장이라니까. 축하합니다, 김선 씨. 부군께서 새 부인 얻은 기분이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이 하나 더 느는 셈이군요. 행복을 찾아가는 김미선 선배를 위해서 자 박수. 축하의 박수 치곤 너무 작군요. 더 좀 크게 치세요. 대개들을 더 이상 안 봐도 되는데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네? 더 쳐요, 더요, 더! 어머니, 저예요. 집에 별일 없죠? 안 그래도 전화하려던 참이다. 은영이가 아무래도 심상치도 않아. 은영이가요? 아가방에 갔다 와서부터 열이 좀 나는 것 같더니 이제 나의 불덩어리야. 네가 빨리 와서 병원에 좀 데려가 봐. 어머님이 좀... 내가 어디가 어딘 줄 어떻게 알아? 애가 아프다는데. 죄송해요. 지금 꼭 갈게요. 조퇴라뇨? 그걸 지금 제정신으로 한 소리입니까? 일이 잔뜩 밀려 있는데 조퇴라니? 그래가지고 납길래 완성하겠어요? 아이가 아파서 그래요. 나도 가정 있고 자식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결혼한 여자라도 그렇지. 아이 다른 때 몰라도 최소한 이렇게 바쁠 때만은 가정보다 직장이 우선이어야죠.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그만두던지. 내 말이 틀렸어요? 이번 일은 돈과 직결된 예민한 문제라 위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부장이 아침부터 성한데 아직 로직 차트도 안 나오고 도대체 나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할 일 집에 가서 꼭 해오겠어요. 위아래서 이러니 나도 미칠 지경입니다. 가봐요. 열 감기입니다. 열이 이렇게 높은 때 왜 여태 그냥 두셨어요? 열이 이렇게 오르자면 아이가 꽤 보챘을 텐데 큰일 날 뻔하셨어요. 밤에 또 열이 오를지 모르니까 계속 냉찜질 해주세요. 안정을 시키고 찬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약 타다 먹이시고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은영아, 가자. 꼭 오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달라요. 감기를 방치해서 폐렴이 되는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애미냐? 아이고, 야, 어서 와라. 그래, 얘 어떻하든, 응? 열감비래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유, 그게 다 속이 허해서 그런 게지. 어린 것이 얼마나 애미손이 그리웠으면은. 어머님, 그냥 감기래요. 감기. 그게 다 마찬가지야. 그게 왜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아침에도 멀쩡하던 애가 이 온열 복도에 왜 갑자기 감기엔 걸리겠냐? 그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지 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왜 제 탓만 하세요? 그래도 애들 아버지예요. 남자한텐 바깥 일이 있어. 직장 다니는 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안가 너도 그런 일 하라더냐?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형님. 그래, 제발 좀 그러자. 내가 이 나이에 기운 빼가며 나도 차고 이러는 줄 아냐? 집안 조용히 다스리고 자식 잘 키우라고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어서 자. 싫어. 안 잘 거야. 나 자면 엄마 또 회사 가려고? 아니야, 엄마 안 가. 은영이 옆에 있을 거야. 어서 자. 아줌마, 이거 은영이 감기약이에요. 식후 30분마다 꼭 챙겨 먹이고요. 오늘은 아가공 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여보, 당신 오늘 1시간만 일찍 들어올 수 없어요? 은영이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퇴근하고 가면은 진료 시간이 끝나서 그래요. 당신이 일찍 오면 되잖아. 어제도 좋대 했는데 오늘 또 어떻게 그래요? 로직이 잘 안 풀려서 오늘 해갈 일도 밀려있단 말이에요. 아, 나도 바빠. 안 돼. 여보, 그건 당신이 할 일이야. 병원에 들려서 출근하면 되잖아. 애들 문제예요. 10번에 한두 번은 당신도 애 데리고 병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애 아프고 일찍 퇴근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웃어. 그럼 나더러 또 오늘 늦게 출근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일찍 나왔는데. 김정은 씨, 지금이 몇 시인데 출근을 해요? 지금 12시가 다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그만입니까? 빨리 로직도나 내놔요.
아직 아니, 아직이라뇨? 해온다고 했잖아요. 집에 가서. 좋대. 늦 출근해. 맡은 일도 안 해오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할서라도 써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부장님께 3번이나 불려갔단 말입니다. 3번이나. 로직이 안 풀려서 그래요. 월요일이 데드라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 참나. 우리 팀 오늘 전부 야근이야. 도대체 회사에서는 왜 여자들을 뽑는 거야? 여자들 데리고 일해먹기 힘들어서 정말. 뭐예요? 할 말 있으면 해요. 할 말 있으면 하라니까. 이주하신 거 미국으로 이민 가신 것은 대단히 오래되셨죠? 64년에 갔으니까 25년 그러시군요. 됐는데 그동안에 한국은 여러 차례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간 후에 73년에 처음으로 왔다가 네. 그 후로는 기회만 있으면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몇 시야 지금이? 미안해요. 아니 김정옥 씨 아직도 다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산 하나만 주세요. 갑자기 웬 비랑 장마도 맞았는데.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그냥. 아 은철이도 저 우산을 안 가져갔어. 어머 정말 비 맞고 왔어요? 아니야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예. 아 토요일이라 1시면 넉넉히 올 텐데 아직 안 왔네. 아니 어디를 가게? 아니 잠깐 갔다 올게요. 아이고. 은철아! 왜 여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우산 갖다 달라지 않고. 빨리 집에 가자. 나요. 내버려두고 엄마는 회사나 가란 말이에요. 은철아. 회사만 있으면 나는 필요 없잖아요. 나도 엄마 필요 없어요. 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숙제도 혼자 하고 준비물도 혼자 챙기고. 다른 애들은 다 엄마랑 같이 한단 말이에요. 빼먹고 온 게 있어도 전화만 넣으면 엄마가 금방 갖다 주고. 근데 난 아니에요. 전화해주세요 갖고. 학교 끝나도 집에 가기가 싫어요. 아줌마만 있는 집이 싫단 말이에요. 혼자 있기 싫다고요.
아니 무슨 여자가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 그럼 어떡해요? 내일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 무슨 회사가 그렇게 일이 많아 그래? 오늘도 가. 은영아 미안해. 그 대신 엄마가 싫어. 다 싫어. 가지 마. 나랑 놀아. 오늘은 나랑 노는 날이잖아. 엄마도 가기 싫어. 은영이랑 놀고 싶은데 일이 자꾸 밀려 있어. 그래서 그래. 일 안 하면 되잖아. 나는 엄마 다 한단 말이야. 엄마 가지 마. 오늘은 나랑 노는 날이잖아. 일은 못 써. 은영이 이러면은 엄마 밤에 아주 늦게 들어올 거야. 오빠랑 잘 놀고 있어. 오늘은 아빠도 있잖아. 이따가 아빠한테 은영이 좋아하는 피자 그거 사달라고 그래. 알았지? 엄마 금방 돌아올게. 어? 은영아 울지 마. 그쳐 좀 울지 말고. 야 은철아,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해를 뗄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은철아? 이리 들어와. 해를 뗄 거란 말이에요. 해를 죽일 거라고요. 세상이 캄캄해지게. 도대체 왜 이래 이놈아? 들어와. 나!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노란 말이에요. 가만히 좀 해. 엄마가 나가니까 해를 죽여버릴 거예요. 어두지 마. 엄마 안 나가게 해주래요. 나! 해를 뗄 거야. 나! 나 다른 건 다 참아도 애들이 잘못되는 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애들한테 필요한 건 당신이야. 이젠 그만둬. 어? 그만두라고.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혜린이 일이에요. 은영이 위해서 만삭이었을 때도 집안일 해가며 울며 불며 매달리는 은철이 떼놓고 나서 참고 해냈다고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잖아. 눈으로 보고서도 그래. 은철이 저러는 거 걱정되지도 않아. 아, 철없이 무턱대고 보채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저러다가 은철이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나는 우리 애들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에서 제대로 길러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 집은 집이 아니야. 가정이 아니라고. 당신 말이야, 집안에 꽃 한 번 꽂아본 적 있어? 마루에 걸린 액자가 며칠 전부터 삐뚤어져 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집에 왔을 때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썰렁하고 싫은 줄 알아? 차라리 도로 나가고 싶어. 내가 그런데 애들을 오죽하겠어? 아, 밥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면 다야. 애들한테 필요한 건 하숙집이 아니라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뭐 조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내 대신 애들 데리고 병원 한 번 가본 적 있었냐고요? 설거지 한 번 해준 적 있어요? 나한테 이만큼이라도 미안해 본 적 있었냐고요? 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도 부엌에서 목욕탕으로 목욕탕에서 애들 방으로 뛰어다니고 애들 챙기고 밥 차려 먹이고 집안 치우고 의자에 한 번 앉아볼 사이 없이 일했다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 소원이 뭔지 알아요? 잠 한 번씩 안 자보는 거라고요. 아, 그렇게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만두면 간단하잖아. 나도 내 일을 갖고 싶어요.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다고요. 왜 그만둘 수 없다는 거야? 그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해 도대체? 당신 만나기 전부터 애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그 어떤 일보다 나한텐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보람을 느끼며 살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삶에 대한 의무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면서도 다 보람 느껴요.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유별나게 일해? 사람마다 하고 싶은 일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돼도 좋다는 거야? 당신이 조금만 도와줘요.
그러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애들한테 더 잘할게요. 애들이나 가정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채워보겠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만둬. 그렇게 하라고. 여보. 아, 그만둬. 방법은 그것뿐이야. 이번처럼 이렇게 애먹이면 나 앞으로 김정옥 씨랑 일 못해요. 왜 그래요? 여태 잘하다가. 죄송합니다. 하여간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수고했어요. 김 선배님. 지난번에 부탁하신 의식조사 앙케이트 다 됐어요. 그 선배더러 잘 쓰라고 하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수고했어. 수고는요. 아무래도 난 그만둬야 될까 봐.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다들 내가 그만두길 바래.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너무 힘들어. 어제도 그 문제로 남편하고 다투고. 요즘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이야. 왜들 그런다니 정말.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 세상에 뒤집어지기라도 한다니? 참. 여자들의 의식과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남자들은 언제나 그대로야. 가사와 육아를 여자들한테만 떠맡기고 남자들은 결혼 전보다 더 자유롭게 자기 일에 몰두해. 집안일은 자기하고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의 그런 끊임없는 가사노동의 대가로 남자들은 사회에 나가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촉망받는 인재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를 실현해가고 출세를 하고. 이건 일종의 수탈이고 착취야. 그러면서도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말이야. 너희들이 그만두면 안 돼. 생각해봐. 지금 그만두면 10년 뒤에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출세한 남자의 아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엄마, 그뿐이야. 자기 일을 가진 프로그램의 김정옥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야. 나도 그만두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떡해. 난 하느라고 하는데도 남편과 애들은 늘 불만인데. 직장, 집, 애들 교육, 그 모든 일을 너 혼자 해낼 수는 없어. 예, 집안일하고 애들 문제를 네 남편하고 분담해서 하자고 해. 가정에 대한 책임은 여자와 남자에게 똑같이 있는 거야. 하려고 해야 말이지. 도와주려고 안 해. 네 일을 계속하려면 넌 미운 오리 새끼가 돼야 돼. 미운 오리 새끼? 그래. 남편, 시어머니, 직장 동료들, 네가 일하는 걸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만 네 딸 은영이한테는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어. 여자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이대로 그만두면 네가 지는 거야. 지면 안 돼.
입주하셨군요, 손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아, 그러요. 기분 좋습니다. 여기 수고하세요. 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많이 차시는데요. 또 혼자 올라가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앉으세요. 아, 예, 앉으세요. 예. 저 그럼 살펴가십시오. 아유, 예. 아, 뭐 하는 거야? 문도 안 열고. 나 원 집이라고 참. 아이. 아, 여보, 양말이랑 손수건. 거기 좀 찾아봐요. 어디? 서랍 아니요. 매일 거기 두잖아요. 아이고, 어디 있다고 그래? 없는데. 아, 어디 있어? 없잖아, 여기. 양말이랑 손수건은 언제나 저 서랍 안에 둬요. 우리가 결혼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내내 앞으로도 거기다 둘 거예요. 이제부터 이 정도는
당신이 직접 챙겨요. 박경혜 씨, 네? 이거 데이터베이스 새로 정서 좀 해서 올려줘요. 네. 그리고 김성진 씨, 네. 이 자료 복사 좀 해줘요. 경희 씨, 카피 좀 부탁해. 김성진 씨, 예? 그 자료 복사 내가 김성진 씨 시킨 거 맞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도록 해요. 이건 아내의 권리장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반대로 에이 집에 들어앉지 뭐 저러고 나다니고 있어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스터디위원회에도 양쪽 의견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저 일하는 여성의 문제는 어디서 파생된 건지 진지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백경 원장님 드라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한마디로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려니까 이쪽은 발목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이 현실로 본다면 꼭 필요한 인재고 써야 되겠는데 또 가정이라는 측면은 우리 사회적 구조가 그걸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안타까운 그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신영자 선생님께서는 드라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글쎄,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30여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한없이 답답하고 이제 울분이 끓어오르는 것은 어쩌면 30년 전이나 지금이야 이렇게도 똑같으냐. 우리가 3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나설 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 경제 발전도 안 됐었고, 그때는 뭐 아파트도 없었고, 좋은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생활의 그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이 근대화됐습니까? 근데 직장 여성들이 받는 순환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달라진 데가 없구나. 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아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에바스 화장품의 남녀 직원 여러분, 또 가정주부 몇 분,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일하는 주부도 나와 계십니다. 에바스 어느 부서에 근무하세요? 구매부에서 근무해요. 그런데 간혹 그 남자 직원들이 여직원을 뭐 직장에 꽂히다 해서
그렇게 취급하려고 그러진 않습니까?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런다든가. 그런 경우가 혹가다 있는데요. 저희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객관적인 그러니까 여성의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는 좀 튕길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뭐 뽑아오라 하면은 뭐 그쪽은 뭐 손과 발이 없어요 하는 식으로 또 업무적으로 할 때는 또 꼼꼼하게 하고 있죠. 네. 지금 뒷부 말씀으로는 튕길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힘든 일 말이에요. 사무실에 옮겨서 책상을 옮긴다든가 이런 일은 남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여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상도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부서 남자들 보고 좀 협조 요청을 하시면 안 되나요? 근데 워낙 그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스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물어볼 게 없습니다. 입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이요. 남녀 직원의 급여 차이는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한 6만 원 정도 돼요.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입사 1년 미만에 6만 원 정도면은 몇 년 지나면 그 폭이 더 넓어지겠죠?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부당하다고는 처음엔 느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한 몇 개월 하고 나니까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가서 3년 동안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기간이 더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 앞으로 하실 거죠?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결혼하신 다음에 직장 생활은?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능력이 닿는 한 아까 드라마에서는 너무 여자가 너무 절박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적극 찬성하는 편이에요. 뒷분도 결혼하신 다음에 직장 생활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하겠어요. 네, 곧 잠깐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직장 생활 하는 게 이제 사회 경험도 쌓고 그러려고 그러는 건데 아까 드라마 보면서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직장 생활 자기의 성취감만 얻기 위해서 직장 생활에만 충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결혼을 하면은 가정 생활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 의견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혼자만의 성취를 위해서 그 가족이 3명이 있잖아요. 그 부인 외에 그 사람들이 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데에서는 저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마이크 드세요. 여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한 여직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여직원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사 문제로 직장에 소홀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바람은 가사 일과 직장은 다르니까 구별은 확실히 해줬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보이면 안 되겠고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정 생활에 의해서 직장 생활에 약간 침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사람이니까 남자들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결혼하실 거죠? 네, 해야죠. 그 맞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 여성 다니는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근무하시고. 글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맞벌이를 계속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드라마에서도 나오듯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충실할 수가 없고 또 그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직장에도 충실할 수 없고 또 가정주부로서 충실할 수 없다면은 이건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게 되는 100%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까? 마이크 드세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저는 횟수로 6년입니다. 네. 결혼하신 지는?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시고 한참 있다가 직장에 나오셨네요. 예. 그러면 지금 드라마 속에 저 경옥 씨 같은 경우 보시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예, 안타깝죠. 네. 저 부모님이 경옥 씨가 왜 아이들한테 저렇게 시달린다고 보십니까? 모든 직장 여성들이 다 시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협조가 없기 때문이죠. 그 남편분이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그 엄마도 그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은 아이들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흔히 맞벌이 하는 집에 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맞벌이 하는 집 아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빨리 신장된다든가 엄마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든가 이런 장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도 있죠. 구체적으로 느끼신 경우도 있고요. 예,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때로는 뭐 불만도 없을다고만은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럴 때마다 제가 이해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들도 엄마의 일도 나가서 이제 자부심을 갖죠. 미혼 시절에 직장 생활 하셨겠어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꾸준하게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했는데 한 3년 하고 결혼하고도 조금 했어요. 네. 앞으로 이제 또 계속 하실 거. 예, 근데요, 저기 드라마 보니까요, 가정이 저 정도로 돼서 자기의 직장을 계속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 있고 또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직장이 있는 건데 가정에선 지옥 같고 나가서 활동하는 것만 자유롭게 느낀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남편이 두 가지 이상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직장에서만 충실하고 가정에서는 내가 쉬어야 되고 도대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남편을 쉬게 하고 제가 나가서 벌고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뒤에 본 말씀에 가능만 하다면 남편을 집에 쉬게 하고 나가서 부인이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에 동감하십니까? 저는 그 말은 반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몰라요. 저는 한국인이고 아직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제 생각으로서는 가장인 남편이 집에서 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가정에 화목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장이 부인이 되는 거죠. 그게 제 생각으로는 아직 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게 결혼한 여성에게 있어서요. 중요합니까? 아이와 가정과 남편이 더 중요합니까? 아이와 가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옥 씨라면 당장 사표 쓰고 그만두시겠어요? 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 정옥 씨는 남편, 아이, 가정 이것보다 우선 자기를 굉장히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이건 일단 캐리어 우먼으로서 직장을 지키려고 그러고 일에 보람 찾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시각을 바꿔보면은 이 여성이 혹시 이기주의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무척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자기 일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더 설득을 해갖고 이해를 시키고 엄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잘 시키면은 아이들은 그걸 따라할 것 같아요. 제 주위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릴 적에는 좀 약간 불만스러운 게 있지만은 잘 설득해서 좀 큰 다음에는 자기 일을 뭐랄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거죠? 네, 그럼요. 결혼하시면 직장 생활 안 하실 겁니까? 예, 직장 생활은 안 하더라도 전 사회활동 계속 할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좀 어느 정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회활동 계속 할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회활동은 계속 하시게 됩니다. 이 정옥이라는 여성이 직장 생활도 지금 잘 안 된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도 찡그러져 있고 직장에서 뭔가 여기 쌓인 것도 많고 그러는데 백서영님 보시기에 이 정옥 씨의 가장 큰 불만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이 특히나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전혀 협조가 없으니까 그것이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고, 협조라는 것은 어떤 뭐 노동이라든지 물질적인 이런 협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해,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걸 가장 안타깝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악조건을 다 무릅쓰고도 저 직장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는
드라마 속에서도 나오듯이 이 자기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삶에 대한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 대변을 하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런 거니 그 작중의 인물들이 제가 불만인데 이거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직장을 가진 여성의 그 문제에 대한 그 불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소신 있는 그 여성을 갖다가 그렇게도 그냥 나쁘게 몰고 가는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에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를 듣고도 제가 좀 실망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 여자가 이기주의자입니까? 어떻게 자기중심입니까? 일을 가졌으니까는 사무실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바를 하고 그 찌그러진 얼굴로도 자기 책임을 완수합니다. 그 어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면은 뭐 남편이야 뭐라 그러든지 아이들이야 뭐 울든지 말든지 행복한 얼굴을 헐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요.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직장에 나가서는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있고 또 놀다 온 게 아니고 야근하다 오면서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냥 초조하게 그 올라가는 자기 집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 숫자를 익히면서 이렇게 초조해 하고 벨을 누르고 나서 그냥 벨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키를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안 들어왔는데 식구들은 다 그렇게 엉망을 하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조적으로 나중에 자꾸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는데 남편은 일하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뻐젓하게 그냥 뭐 이러. 남편이 거래처 사람하고 일 때문에 술 마셨을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럼 이유는 여하간에 그런 남편도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아예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일하는 아내를 가졌으니까 혹시 아내가 일요일 날도 이제 출근을 했으니까 아직도 안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살펴야 되는데 이 가정이라는 게 여자의 가정 아닙니다. 가정의 소유권을 여자한테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자한테만 이렇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상당히 그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말이죠. 우리 여기 많은 그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이기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그 정옥 씨라는 분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집념 그리고 직장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집념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기주의라고 표현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결코 뭐 자기만의 무엇을 뭐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문제는 그렇게 허도롭금 주변이 이해를 안 한다. 용서를 안 해준다. 그 자식도 용서 안 해, 시부모도 용서 안 해, 남편도 용서 안 해. 남편도 지금 제가 보니까 남편은 완전히 무능한 남편이에요. 뭐 적극적으로 권장하든지 그걸 도와주든지 아무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남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것은 부인이 이기적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는 정반대로 봅니다. 바로 저런 집념이 우리 여성 사회의 어떤 일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옹호해주고 밑에서 이렇게 부추겨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그 드라마가 불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했느냐 참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서두에 드렸는데요. 지금 원장님 그 남편 보고 무능하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래도 저 정도 참고 부인이 안 들어오면 텔레비 켜놓고 애들 둘 데리고 소파에 앉아서 저러고 있을 정도고 부인한테 굉장히 협조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닙니까? 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정옥 씨의 남편이고 그 입장에 있다 그런다면 아마 저는 제가 먼저 들어와서 가사를 할 겁니다. 오늘 소질이 있으십니까 그쪽에? 뭐 소질은 없지만은 해야죠. 왜 현실이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종종 그 여사원들 교육 과정에 가보면은 많은 여성들이 과연 일을 왜 하느냐. 제 질문이 첫 질문이 그겁니다. 일을 왜 하느냐 이게. 그러면 자기들은 결혼을 하기 위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아마 거짓말 보태면 95%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남편에 대한 질문을 또 한마디 드리죠. 이 백 원장님 보고 괜찮은 남편이라고 그랬지만 실은 이 남자는 못 쓸 남자 아닙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부인이 그렇게 밖에 이러면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이라도 움직이고 해야 할 텐데 아침에 양말하고 손수건 찾는 것도 서랍이 어딘 줄도 모르고 있다면 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편이 바로 그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 여자가 일을 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도
꼭 그냥 그 신체 장애자처럼 그냥 모든 거를 그 부인한테다 의뢰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그대로 자라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엎친 데도 엎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어머니한테 그 가치관이 그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는 제 생각 같으면은 그 시어머니는 큰 집에 계시는데 큰 며느리는 직장에 안 나가고 살림이 얌전하게 잘하는 며느리거든요. 그 얘기 속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작은 며느리를 위해서 아이들을 좀 길러줄 수도 있으면서 가족이 좀 이렇게 그 며느리 보고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러지 말고 남편도 그 아내가 못하는 이거는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을 조금은 채워줄 수 있고 시어머니도 좀 채워줄 수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선생님. 그 말씀 이제 100번 다 오르신데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정옥 씨는 밖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들이 우선 가정에서 일하고 도와줄 분을 한 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님이라든가 친정어머니라든가 뭐 누구든지 좋은데 이분은 왜 그런 준비를 못했다고 보십니까? 못한 게 아니죠. 이가 그 상당히 유능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출근 시간에 밭을 오게 하고 퇴근 시간에 가게 오고서 그 나머지 일은 또 직장에서 그 지친 몸으로 와서 또 자기가 다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좀 자신 있는 여자가 돼서 최선을 다하면은 가족의 행복도 오고 자기의 그 일의 성취도 이제 상당히 성취도가 높아질 거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 계속을 하고 있고 아마 저는 그 작중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남편이 직장에 나가는 것을 동의했을 겁니다. 결혼할 때요. 아, 물론이죠. 그래 놓고서는 하나도 안 도와주는 그 좋지 못한 남편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는 바로 아빠한테서 오는 겁니다. 네. 이 여자가 일하는 것이 참 그 사회적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를 몇 번만 얘기를 해줬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형편없이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얘기 이제 제가 꺼낸 얘기예요. 이 여성이 하도 궁지에 몰릴 것 같아 도와드리려고 이제 내가 꺼낸 얘기인데 그럼 백성님 보시기에 말이죠. 이 시어머님의 사고방식 여자는 안에 들어앉아 있어라 예. 하는 사고방식은 물론 고루하다고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어머님이라는 흘러간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욱 씨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직업관이 더 빛난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거기에 뭐 도전적이면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얘기인데요. 저는 그 드라마 중에 그 어린 아들의 역할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이 정옥 씨의 남편을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도 바로 시어머니로 볼 땐 손주한테도 그런 역할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가정교육의 모델이 누구냐? 스승이 누구냐? 이건 어머니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일깨워주고 설득해야 되고 그런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어머니 역할인데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그 10분의 9를 어머니가 맡고 있는데 엄마의 역할을 그럼 지금 소홀히 했다는 얘기도 시어머니로부터 나온 그런 전례의 사상이 바로 손주한테까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인의 독립심, 한국인의 어떤 그 자립심 이런 게 왜 의타적이고 뭐 못하다고 자꾸 힐난을 받는 대상이 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그 어머니 세대는 직장 가진 여성에 대한 그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대변해 줄 사람은 역시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직장 가진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세상이 변하는 모습도 얘기를 해드리고 또 설득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드라마 중에 아들의 역할은 물론 좀 멍청하게 어청청하게 나왔지만은 이 정옥 씨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게 더 생각이 났어요. 왜? 뭐 벌써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파출부도 부를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시어머니도 뭐 인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면 그런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리라고 보는데 아주 정말 답답한 그 정옥 씨 아니었나 봅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도 직장 생활에 성공한 여성들 대부분이 살림을 대신해주거나 도와줄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은 그 준비가 안 됐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 남녀관 또는 그 문화적인 배경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그 영향 때문에 직장 가진 여성들이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집에 가서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려고 안간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못하거든요. 근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지만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질질질 매다가 보면서 이렇게 식구들을 갖다가서 이렇게 좀 버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면은 좀 이렇게 도와주면서 자기 어머니한테도 설득을 시켜야 될 텐데, 그대로 부인의 무방비 상태를 남편이 자꾸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선 그 아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 그 수긍을 해버리거든요. 네, 문제 효자죠. 해결이 효자가 아니죠. 효자가 아니고 그건 이 가정을 좀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오는 게 없죠. 이거는 아주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 직장에서 이제 남녀 불평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의식 구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우선 여성의 입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아마 그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 종속적인 아주 그 과거의 여필 정부의 사고니, 또 우리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되느니, 뭐 이런 것들이 해소되려면 적어도 한 30년 후쯤이나 가서 막 평등의 얘기가 나오리라. 지금은 1대 9다. 네. 그런 정도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몇 분을 만났는데 그중에 이제 롯데관광의 사장을 뵀어요. 근데 그 양반 말씀이 남녀 평등은 일에서 평등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은 일에서 평등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3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민족이 상당히 저력이 있고 현명한 그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그 필요에 따라서 변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산업 사회로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는데, 산업 사회로 발전하면 그만큼 여성들이 일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네. 일에 참여하면 이런 걸 다 극복을 해나가고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서구 사회 어떤 나라보다도 더 빨리 일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작년부터 고용평등법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아휴직제도가 벌써 개정이, 육아휴직제도 이거 1년 동안 그 유급은 아니지만 근무연한에 가산해주는 거로 이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다가서 동일임금 조항도 이제 삽입이 됐거든요. 법적으로는 보장됐죠. 그 법적으로 보장됐다는 것은 이런 의식구조도 바꿔져 간다는 걸 벌써 그만한 가치를 인정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10년 이내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는 그런 그 확신을 갖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아까 30년을 얘기하셨고 이쪽에서 이제 10년의 확신을 가지셨는데, 왜 기업의 인사 정책이 특히 신입사원 모집을제 남성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장 비근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성에게 경우 어떤 연속성 있는 일을 맡길 수 없다. 그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컨대 남자와 일에서 아까 말씀이 일에서 평등을 찾아야 된다 그러시는데, 우선 간단한 얘기로 숙직 당직시킬 수 있습니까? 야근, 특근, 출장, 섭외 또는 관련 부서와의 인간관계, 조직은 어디까지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럼 양면성이라는 건 뭐냐? 조직 그대로의 그 있는 업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되느냐 하면 그거 아니고도 뒤에 가려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 여성에게 그걸 지속적으로 맡길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문제를 여성들이 나도 그걸 감내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회사의 국장님 되신다든지, 또는 다른 뭐 그와 유사한 뭐 전문 기능을 가진 분들이 해내는 분도 지금 여성사회에 상당히 많은 분 계세요. 근데 되게 많은 분이 그걸 스스로가 포기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남녀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 그러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 똑같은 일을 놓고 실적 평가를 할 때 1등하는 저 사람들은 여자들이 더 많아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걸 이제 구경을 갔는데요. 출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합격할 사람이 딱 눈에가 보이더라고요. 벌써. 근데 대부분이 10명이면 한 8명쯤은 여자가 합격이 돼요. 떨어지는 사람이 그냥 더 많고요. 그건 뭐냐면 이때까지 여자가 기계를 움직이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복잡한 길에 어떻게 자동차를 여자가 뭐냐. 그런데 여자들이 훨씬 더
규칙도 더 잘 지키고 더 잘 몰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동기부여가 잘못된 거죠. 그런 교육을 제대로 남자하고 똑같이 시키고 또 능력 있는 사람한테 또 기회를 주고 또 그 능력 그 감당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또 발전의 기회를 주고 이러면은 남자 여자의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봐요. 뭐 차이가 있는 면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딱 여자는 뭐 요래야 되고 남자는 요래야 되고 이렇게 정해놓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여자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원장님 가만히 보면요, 지금 거의 그런 차별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기계공업, 중화학공업 이쪽으로도 여성 진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그건 없어졌다고 보고, 그런데 특히 왜 지금 그 정옥기처럼 미세스의 근무 태도 같은 게 문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특히 컴퓨터 같은 거는 남자보다 아주 여성이 특수직이죠.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전문직입니다. 네. 손가락도 여자가 가늘고 하니까 이제 더 잘 되고 하는데 왜 저런 문제가 생기냐 이겁니다. 지금 정옥 씨 드라마에 나온 대화로 그 내용으로 본다면 정옥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옥 씨 자신의 문제보다는 사회에 참여하고 일을 하고 보람을 얻고 그런 그 욕망에서 오는 것과 현실과의 갈림길에서의 그 갈등이죠. 우리 현실이 그런 걸 지금 말씀대로 자꾸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 많은 고급 여성 인력을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사장시키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시던 내용 중에 왜 그러면은 그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고 자기 일에 보람을 갖는데 사회적 여건이 장애요인이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 스스로가 제가 그 많은 직장 여성들하고 교육 관계로 만나고 뭐 현장에 가서 뵙고 그럴 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답답한 게 뭐냐 95%가 나는 일을 하는 것은 잠시 하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를 여성 스스로의 어떤 그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그것은 부모가 책임질 수도 있고 학교가 책임질 수도 있고 사회가 책임질 수도 있는 그 부분을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은 남자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그게 말씀이세요. 그거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렇죠. 근데 제 말씀은 이때까지는 우리나라나 또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딴 나라도 이 법적으로 다 그 남녀 평등 그 권리가 보장돼 있어도 남녀가 아주 평등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등을 내면은 이때까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우리가 이때까지는 콩은 콩대로 심었고 팥은 팥대로 심었는데 미래의 사회는 콩하고 팥하고 이렇게 좀 접종을 시켜가지고 중간쯤 되는 이런 그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때까지 콩이다 한 그런 여성들한테 팥이다는 교육도 시켜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런 인간을 만들려면 과거의 잘못 또 현 시점에서의 차이 이걸 가지고 여자가 어떻다 남자가 어떻다 이런 그 판단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 선생님이 열을 내셔서 나까지 더웁네요. 자 이제 우리 정옥 씨 문제를 저희가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정옥 씨가 아까 그 사직서를 썼다가 찢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아니다. 정옥 씨는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옥 씨는 사표를 내지 말고 계속 근무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정옥 씨는 당분간이라도 사표를 내고 애들과 가정을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거의 비슷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죠. 이 숫자가 비슷하면 정옥 씨는 더 괴롭고 TV에 빠진다. 그러니까 또 일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겠죠. 네, 자 이제 여기 정리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신 선생님께서 남편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저 정신 좀 똑똑히 차려서 가정 좀 잘 돌보라고요. 너무 그 아내한테만 의뢰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시간 조금만 주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그 발전 과정에서 다 겪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딴 나라에서는요. 그 아이가 아팠을 때 또는 부모가 편찮으실 때 또 아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남편에게 또 휴가를 주고 또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1년 정도는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는 그런 그 제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바로 이 당사자 네. 정옥 씨에게 뭐라고 결정적인 말씀 한마디 하시죠. 예, 저는 그 정옥 씨의 그 일에 대한 욕망,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아주 그 강한 욕구, 이건 아주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내는 아주 그런 지혜가 좀 아쉽다. 그걸 먼저 좀 해놓고 했더라면 아주 그런 그 정옥 씨를 따라가고 싶은 우리 많은 고급 여성 인력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재건을 하고 경제를 좀 더 부흥시키는데 아주 큰 일몫을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엄마라는 존재는 가정에서 이 연기 같은 존재입니다. 연기는 책상 서랍에도 숨어들어 있고 안방에도 있고 마루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집을 비우는 가정이 그 엄마의 분위기가 없는 가정이 공허하고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사항들은 일하고 있는 여성들, 일하고 있는 기혼 여성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점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편이 하셔야 될 일은 부인을 위해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단편적인 얘기입니다만 남편이 그 정도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인의 바깥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 휴가 때 휴가 가시거든 맞벌이 얘기입니다. 맞벌이 휴가 가시거든 부인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남편이 쌀 씻어서 밥하고 감자 썰어 찌개 끓이고 이런 거 다 하세요. 이 남자가 쌀 찢는 거 밥하는 거 사진은 좀 찍어 두십시오. 훗날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무더운 날씨 안녕히 주무세요.